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제1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 무소속 출마 뜻을 밝히면서 지역 정가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북구 후보로 진보당의 윤정호 후보를 결정한 데 반발해 이상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경선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으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소속 출마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의원 5명도 동반 탈당을 선택하면서 북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선출직 인사 모두가 무소속이 돼버렸습니다. 범야권 단일 후보로 지명된 진보당 윤정호 예비후보는 이상원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야권 단일화에 함께할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울산 남구갑 선거구를 국민공천제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남구갑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남구갑 선거구의 국민공천제 발표가 있던 날 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자신을 버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잠시 떠나서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등 즉각적인 반발 행동은 자제한 채 주변 측근들과 소통하며 향후 행보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공천제를 들고 나오면서 여권의 경쟁 상대 확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된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전운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선거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앞에 용산발 주자 투입을 위해 본선 경쟁력이 제일 높은 후보를 컷오프할 명분을 국민 추천제로 찾지 마십시오. 한편 울산이 현행 6개 선거구제를 시작한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배지를 단 인사는 18대와 20대 무소속으로 울주군에 출마해 당선된 강길구, 그리고 20대에서 진보 노동 세력의 지원을 받은 동구의 김종훈, 북구의 윤정호 등 3명입니다.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쪽으로 선회하면서 지역 정가가 갈수록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1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중구 총선에 나선 박성민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경선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중구 공천 경선 여론조사에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경선에 나선 정연국, 김종윤 후보 모두 국민의힘 동지이자 당의 자산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경선에 임하겠지만 경선 결과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 원팀이 돼 국민의힘이 압승하도록 사생결단의 자세로 뛰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박성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중구 지역 청년들이 방문해 박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상대 후보 비판과 공약 발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울산 남구을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예비후보는 울산 남구 을을 되살리기 위해 제2혁신도시를 남구 을에 유치해 울산의 경제 르네상스 구심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구 총선에 나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 노동 담당자에게 가사 돌봄 수당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보장 등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서범수 예비후보가 출생제에 대한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여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서범수 예비후보는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전공의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통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로 계약이 끝난 전임의 중 일부는 연장하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울산대병원 입원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70%로 응급실 가동률도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으로 전국 의대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 의대도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는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 학생 200명 중 19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며 수업 진행이 어려워 개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현재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은 상태로 개강 연기 기간은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산대 병원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필요시 단체 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는 후배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난다는 프레임에 가려졌다며 지방 의료부터 교육의 질 저하 등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원은 151명으로 울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는 1년 만에 40%나 올랐는데요. 당분간 과일을 못 먹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1kg이 조금 넘는 귤 한 팩이 16,900원. 사과 한 개 가격은 5,000원입니다.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못 사고 조금씩만 사다. 하나만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죠, 이제 소비자들이. 치솟은 과일값의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0%, 사과는 13% 줄었습니다. 2%대였던 소비자 물가가 설 연휴 후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신선과일 가격은 40% 오르면서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과가 1년 전보다 94.7% 올랐고 귤, 토마토, 딸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과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과일 사 먹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안 먹고 나중에 다른 음료를 마시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면 되겠다. 과일값이 오른 건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비싸서, 상인들은 물량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물량이 없어요. 아예 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배도 들어오는 게 없고 귤도 없는데 뭐 물건이 있어야 팔지.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값에 사는 이들도 파는 이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울산의 산업경관을 개선해 꿀잼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위해 울산상의와 SK이노베이션, 울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꿀잼 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남구 고사동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3거리에 밤낮으로 조망이 가능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을 설치하고 석유 저장 탱크와 노후된 공장 건물 등의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채색해 경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울산상인은 기업 참여 환경 조성을 맡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은 산업경관 개선 사업의 기획 공사를, 울산대는 디자인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울산시의 올해 제1차 투자유치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는 이전 기업과 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원 심의와 올해 기업 투자 유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 유치 관련 기관 단체의 임원과 법률 전문가, 기업인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식약처와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에 따르면 어제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학생 10명이 결석하고 5명이 조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며 급식을 먹는 2, 3학년과 교직원 중에선 특별한 증상이 없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어제 급식을 대체식으로 변경하고 추후 급식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알코올산업 울산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다른 노조 간부 1명과 함께 한국알코올산업 울산공장 굴뚝에 올라가 14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2일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농성을 풀고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 테크노파크는 어제 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재난안전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안전 분야 중 특히 화재 폭발 분야의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차 울산의 새로운 중심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발굴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동남권의 안전산업토론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명물인 용가자미는 지금이 제철인데 최근 용가자미 어획량이 급감해 씨가 마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최근 기상 악화로 조업하는 어선이 감소해서 그렇고 실제로 요즘 잡히는 용가자미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오른쪽으로 몰려있는 눈과 흰 배 중간에 길게 있는 자색띠. 울산 지역 가자미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용가자미입니다. 용가자미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인데 최근 용가자미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은 울상을 짓습니다. 3월 1일 가까이 줬지. 작년에는 많이 잡아올 때는 700, 800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잡아오면 200개, 300개밖에 안 되는데 한 배요. 한 배요. 지난 5년간 울산에서 잡은 용가자미의 총 어획량을 보면 지난해까진 평균 수준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건 올해부터였습니다. 용가자미의 최근 5년간 1, 2월 평균 어획량은 1,078톤인데 올해는 평균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 2월 용가자미 어획량이 줄어든 건 기상 악화로 인해 조업 척수가 지난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획된 용가자미 체장은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지난해까지 1.5에서 2cm가량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자원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어획량 감소는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줄어든 어선 조업 척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어획된 용가자미 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원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자원의 경우 금어기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용가자미의 경우는 최근에 잡히고 있는 몸집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아 금어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업로 명천교 북단 교차로에서 명촌 현대차 정문 구간에 도로 횡단 굴착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태화강역 버스 회차 시설 이전 공사의 일환으로 신호선 지중 매설을 위해 실시합니다. 태화강역 버스 회차 시설 이전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북구 명천동 일원에 시내버스 105대를 정차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제부터 20일까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울산 신항 북방파제 등 항만시설물 54개소를 점검하고 남방파제와 항만 건설 현장 4개소에 대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선진화된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문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위생 등급제 참여 지원을 비롯해 특화 사업 운영과 덜어먹기 음식 문화 정착, 청결한 주방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오는 10월에는 주민 참여형 음식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KNN 문화재단과 넥센 월석 문화재단이 울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강병중 KNN 넥센 월석 문화재단 이사장은 제71회 울산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KNN 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 넥센 월석 문화재단에서 2천만 원 등 모두 3천만 원의 장학 증서를 학생 3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KNN 문화재단과 넥센 월석 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울산고에 장학금 지원을 시작해 올해까지 모두 115명의 학생에게 1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북구청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붕과 장판, 창호 등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붕과 욕실, 주방 개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대보수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1,241만 원, 창호와 난방 공사 등 중보수에는 849만 원, 도배와 장판 수리 등 경보수에는 457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북구청은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지내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